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요,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을 보러 왔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행을 시작한 지 지금 2달이 지났고요, 유튜버에 자료를 이제 한 20여 편 올려드렸는데, 이전에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문화재를 답사할 때 선배분들을 따라다니고 또 관련된 밴드 안에 계신 분들과 같이 답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겁니다. 역사를 접근하면서 문화재를 접근하다 보니까 역사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인물들에 대한 배경, 역사의 지식이 해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어렵다, 그리고 재미도 없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건 반대로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역사를 접근하고 문화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지만 문화재를 접근하고 나서 그 문화재에 관련된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탑을 먼저 보고 저 탑이 예쁘다, 저 산이 오르고 싶다, 이렇게 먼저 그 보이는 형체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나서 그 탑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탑에 대한 역사를 먼저 공부하게 되면 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공부하는 방식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박중손묘 장명등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여기는 조철하고 박중손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실 거고, 굳이 또 알아야 될 필요성도 없을 겁니다. 박중손 씨는 1454년 개유정난, 세조가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죠. 그때 천문학자였습니다. 1편 파주 용미리 이불입상을 설명드릴 때 개유정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개유정난 당시에 황보인과 김종서를 죽이고 세조, 수양대군이 왕이 됩니다.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했었죠. 그 김종서를 죽일 때 김종서를 제거하는데 1등 공신으로 박중손이 유책봉이 되죠.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한명회. 그 한명회는 악역으로 유명하신 그 배우 김의성 씨가 나옵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이완익으로 나오고요, 영화 관상에서 송강호와 마지막 바다에서 아주 명대사를 남기고, 김의성 씨하고 송강호 씨가 아주 명대사를 남기는데, 김의성 씨, 한명회가 송강호에게 관상을 잘 보니까 우리를 도와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봐줄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송강호가 바다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은 잠시 파도 위에 올라탔을 뿐이요, 당신들이 보지 못한 것은 뒤에 바람이요라고 해요. 파도는 잠시 지금 권력에 올라탔다는 거고요, 뒤에 바람은 민심, 백성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왕은 금방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박중손은 천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쩌면 세조가 왕이 될 것을 예견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중손이 부록이었을 때, 40이 막 넘어갔을 때 세조의 그 손길을 잡고 개유정난에 참석해서 김종서를 제거하는데 1등 공신으로 책봉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왜 왔냐면요, 문화를 먼저 배우고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또 역사 이야기를 또 하게 됐어요.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를 배우면서 역사를 배우면 좀 더 재미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 박중손 그 묘를 찾아왔습니다. 박중손 묘에 있는 장명등은요, 크지도 또 아름답거나 예술성이 매우 뛰어나거나 그래서 보러 온 게 아니고, 파주에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장명등 중에 유일하게 해와 달, 그리고 천원지방을 동시에 표현한 그런 장명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명등을 보러 왔고요, 그 장명등의 특색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디님 들어오세요.
여기에 일반 박중손 묘역으로 주변을 보면 그 성을 지을 때도 자청룡, 우백호, 남조작, 북현무 이런 것을 따지고 짓듯이 지금 묘의 위치가 올라가서 이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 묘의 주인의 입장에서 제가 돌아서 볼게요. 그럼 이게 좌측이죠. 제가 손이 좌측이니까. 좌측에도 낮은 산이 이렇게 능선을 타고 내려가 있고요. 우측에도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 묘를. 북쪽인 현무도 높이가 높지는 않지만 살짝 언덕 위로 현무도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고, 남주작도 툭 튀게, 카메라 돌려서 한번 쭉 비춰줘 보세요. 묘에서 보면 마을이 보이죠? 마을이 넓지는 않지만 이게 운동장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이런 위치가 비교적 풍수지리상 잘 조성된 위치에 묘가 있습니다. 문인석이 있습니다. 올라와서 같이 볼게요. 무인석은 지금은 이제 무석인이라고 부르고 문석인이라고 이제 부르죠. 석자 앞에 한자를 앞과 뒤를 바꿔서 예전에는 문인석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석인이라고 부르고, 무인석이라고 부르던 것을 무석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호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석인 같은 경우에는 왕릉에 이제 같이 있는 거고, 일반 사대부나 종이품부터 정승 판서들 있는 이제 무석인은 없고 문인석만 있는데, 특색이 문인석인데도 불구하고, 문인석이죠. 문인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칼을 들고 있어서 마치 무석인처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전에 처음에 조성될 때 1453년 개유정 난 이후니까 1500년 정도 됐겠죠? 1400년도 후반대나 그때쯤 이제 돌아가셨겠죠? 마모가 심하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묘를 바라볼 때 정경부인 부좌 이렇게 묘비에 많이 쓰이잖아요. 묘비에 보면은 부인이 어느 쪽에 계신가, 남자가 어느 쪽에 계신가, 여자가 어느 쪽에 계신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묘비에 보면은 남자를 설명드리고 돌아가신 분의 아내분을 설명할 때 부좌라는 그 묘비에 부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부좌라는 것은 나의 왼쪽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쪽 분이 이제 박중손 남자분이고 이쪽 분이 여자분이세요. 돌아가신 아내분이신 거죠. 부좌니까 제 왼손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이렇게 돌아서 보기 때문에 좌측이 남자분이죠. 그래서 묘를 중심으로 볼 때는 부좌가 이쪽이지만 여기를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쪽이 좌측이기 때문에 좌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향좌입니다.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볼 때 좌측을 향하고 있다. 향좌. 향좌가 항상 남자이고요, 향우가 여자이고, 묘를 중심으로 볼 때는 부좌가 여자이고, 그리고 내가 우쪽에 있는, 그렇게 남자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같이 볼게요. 박중손 묘의 장명등이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성분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저기 좀 가늘고 이거 두께가 커서 남자와 여자를 좀 비교한 느낌이 나죠. 특색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화사라고 해요. 화사가 집사자거든요. 간머리에 열십자의 네모 입구로 해서 화사가 집사자인데, 여기다 이제 불을 피웠겠죠. 불이 있는 집이에요, 화사가. 그리고 이제 여기를 화창이라고 하고, 불이 비치니까 화창이라고 하고, 요거 전부 네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원지방에 땅만 나타내고 있는데, 박중손 묘 앞에 있는 장명등은 천원지방의 땅을, 화창을 이렇게 네모로 내놓고요, 이쪽은 원형으로 해놨어요. 가까이서 비춰주십시오. 원형이죠?
이게 원형이 해를 나타내고요. 이게 네모는 땅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쪽은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달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달을 나타냈죠. 요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달과 해를 표현하고 땅과 천원지방을 동시에 표현한 유일한 장명대입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박중손 묘역 앞에 있는 이 장명등을 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특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해와 달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표현한 일, 그리고 달을 표현한 월, 일월형 장명등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쪽에서 카메라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번 다시 와보세요. 해가 달을 가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카메라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여기 한번 보세요. 해와 달을 동시에 이렇게 바라보면 개기일식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특색 때문에 파주에서 이 장명등을 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주 이야기 두 번째 스토리는 1453년 개유정난 당시에 천문학을 공부했던 박준손 씨가, 박중손이 개유정난을 도와 1등 공신에 책봉되고 그의 죽음 이후에 묘역 앞에 조성된 박중손의 장명등의 특색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대석과 지금 보니까 지대석도 다 통이고요. 하단부, 중심 위에 이 화사 부분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통돌이고요. 옥계석이 하나, 그리고 연꽃 봉우리를 표현한 거거든요. 이걸 보주라고 해요. 보주. 그리고 옥계층은 2단인가? 하나, 둘. 끝에서 보면 3단이고 옆에서 보면 2단이고 그러네. 3단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보면 3단이네요. 옥계석은 3단이네요. 3단 옥계석에 지대석이 화사 부분까지 통돌로 되어 있는 두 개 부분을 엮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파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